안녕하십니까. 척추 박사 닥터광입니다. 오늘은 이제 정형외과 수술 전후 관리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해서 한번 해보자고 하는데, 그냥 우리 병원에서 하는 어떤 수술에 할 때 어떻게 전후에 준비를 하느냐, 뭐 요 정도만 말씀드리고 좀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전에 이제 준비해야 될 거는 병원에 갖고 와야 되는 이런 자질구레한 뭐 재료들이나 뭐 아니면은 이런 치약, 칫솔 이런 거 빼고 쓰시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드시는 약을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다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질환들이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는 수술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들. 당뇨는 사실 이제 보면은 굉장히 지저분한 병이거든요. 당뇨는 수술 결과도 좋지 않게 만들고 감염도 잘 생기기 때문에 드시던 거 다 드시고, 막 어떤 당뇨 환자들은 이렇게 위에 열어보면은 막 과자들 쟁여져 있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아무것도 안 먹는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 잘 조절해 주셔야 수술의 결과가 좋습니다. 그건 사실 자기 의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자기 몸에 대한 예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시는 약 조절하시고, 가지고 있는 병들이 이제 수술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게 조절 잘 하시는 게 수술 전에 준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술 후에는 이제 재활용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이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 의료를 비판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 사람이 하는 일에 그다지 가치를 두지 않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행위별 수가제를 하는데, 행위별 수가제에서도 뭐가 문제냐면은 사람이 하는 일에는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비싼 기계, 새로운 기계, 뭐 재료 이런 것들에만 가치를 두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재활을 하려면 그 재활을 시스템을 짜고 그걸 고민을 해야 되고 어떻게 물리치료사를 배치를 할 것이며 재활 계획을 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문이 나와 있고요.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자기들의 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해서 수술 결과 못지않게 재활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열심히 개발해봤자 전혀 가치를 안 두거든요. 의사들이 사실 뭐 새로운 기계 사서, 요새 뭐 인공관절도 보면은 뭐 로봇 치료가 대세를 이루는데, 사실 로봇 치료를 그렇게 외국에서는 열심히 안 하거든요. 내비게이션 수술 열심히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비게이션 수술이 그다지 수술 경과에 좋다고 그런 결과들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의사들은 사실 내비게이션을 그다지 뭐 선호하지도 않고 열심히 하지도 않습니다. 제 병동에도 누워있는 분들 보면은 수술은 했는데 재활을 엉망진창을 해가지고 인접분절 문제 망가져가지고 오시는 분들, 그 다음에 수술을 한 뒤에 재활치료 열심히 안 해서 뭐 기기가 빠지거나 실패된 분들, 이건 많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예방하려면, 선진화된 나라라면 이런 재활을 신경 써야 되는데, 재활을 일도 신경을 안 쓰게끔 동기부여가 돼 있죠. 뭐 사람에 대한 가치에 인정을 안 해주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수술 후에 재활이 뭐 사실 엉망진창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술 후에 어떤 종류의 재활을 해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굉장히 질문이 대답하기 어려운, 포괄적이고,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몇 주째 뭐 해야 됩니까? 몇 주째 뭐 하면 좋습니까? 이런 수술 뒤에는 재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프로토콜이 다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이런 걸 열심히 이야기해봤자 의사는 입만 아프고 그걸 관리도 안 되고 수가를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사장이 돼 있죠.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물어보면, 사실 우리 병원에서 파놓은 유튜브 단골 재활 운동이라고 거기에 나온 뭐 운동 열심히 하세요 정도밖에 저도 이야기를 못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수술 방법이 다 다르고, 그 다음에 뭐 수술 시기마다 다르고, 그리고 이거는 아주 심플한 운동만 내놨기 때문에 뭐 복잡한 수술한 분의 재활은 뭐 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무책임한 대답이었겠지만 이게 뭐 우리나라 현실이니까, 우리 병원에 오신다면 제가 또 자세히 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술 이후에 어느 정도 휴식이 필요합니까? 사실 상처가 안 묻는 데는 2주가 필요하고요. 꼬매놓은 인대가 재정렬을 하려면은 6주에서 7주 정도 이루어지니까 2달은 좀 쉬셔야 인대 수술하고 나서는 안정화가 되겠죠. 그 이후에 이제 재활하시기는 맞고, 그 전에는 이제 가벼운 재활 정도가 가능하니까
이건 주치의사님하고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수술 후에 통증 관리로서는 사실 급성기 통증일 때는 많이 부어 있으니까 냉찜질을 하는 게 좋을 거고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 사실 조직이 굳을 거니까 조직이 굳지 않게 이제 움직여주는 물리치료가 필요할 거고 그리고 이제 척추 수술하고 나서도 이제 통증이 있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 거기다가 주사 치료를 추가적으로 해드리기도 하는데 그거는 보통 8주 정도 지나서까지 통증이 호전이 안 되면 주사 치료를 가끔 하기도 합니다. 이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라서 이걸 대답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술에도 이야기했듯이 이런 질문은 사실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척추 수술에 2주째 어떤 제어를 하면 좋습니까? 고정술한 뒤에 어떤 제어를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제가 대답하기 좀 편할 것 같아서 오늘은 개론적으로 그냥 수술 이후에 치료법에 대해서 이제 대충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이후에 일상생활을 얼마나 빨리 재개할 수 있나요? 이것도 수술마다 다 다릅니다. 보통 뭐 일반적인 가벼운 수술은 상처만 나오면 목욕탕 정도 가실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뭐 보행하시고 이렇게 지내시면 되고 인공관절이나 이런 것들도 한 2주 지나면 안정화되거든요. 근데 인대 수술이나 전방 십자 인대 수술, 후방 십자 인대 수술, 발목 인대 수술 이런 것들은 사실 꽤 목발을 오래 짚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수술한 주치의하고 의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술 이후에 주의해야 될 부작용 중에 정형외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부작용이 뭐냐면 염증이에요. 감염. 감염을 제일 싫어합니다. 감염은 사실 제일 큰 이유가 외부에서 들어온 감염도 있을 수 있지만 자기 몸속에서 면역 체계가 나빠서 생기는 감염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 이야기했듯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래 질환을 잘 컨트롤하지 않으시면 수술 이후에 감염의 부작용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런 감염이 제일 의심되고 감염이 의심되면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다 열어서 다 씻습니다. 씻어가지고 다 청소를 한 다음에 호수를 다시 박는 수술을 하거든요. 그걸 변연절제술이라고 그러는데 조금이라도 감염이 컨트롤이 안 되거나 이런 의심이 되면 그 수술을 먼저 합니다. 특히 인공관절 한 경우는 무조건 하거든요. 그래서 정형외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게 감염이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에 또 뭐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또 구체적으로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